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수장들은 이 새로운 무역판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김두원 빈센트 글로벌 MFO 총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그동안 잘 오르다가 오늘 갑자기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갑자기 이렇게 대두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었었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단 뭐 오늘장뿐만 아니고 예. 최근 들어서 미국장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의 눈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주식을 막 사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반대급부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역대 예. 또 최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예. 하지만 주가는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가? 역시 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 지수에 대한 상승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 과거처럼 그 이익의 증가 속도가 활발할 것이냐, 폭이 커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뭐 협상령이라고 하지만 4월 달부터는 크게 부과한다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태풍의 눈, 즉 이전의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종전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팍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뭐 날선 반응들도 주고받고 있고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자, 이거는 근본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음 주면 발발한 지 한 3주년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3년까지 지속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스탠스, 즉 기조를 바꾼다면 이 전쟁은 종전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기대감도 혼재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과연 미국이 이런 입장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확인해야 될 텐데 미국의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거기에 근본에는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그 근간에는 에너지의 독립이 있거든요. 결국 에너지원과 결부된 우크라이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장량들을 그렇죠. 미국이 상당 부분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철저히 경제적인 분석에 의한 것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에너지 관련된 가격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원자재 가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일단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예고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도 이게 우려된다라는 이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사실 FOMC 즉 미국의 연준 더 나아가서 미국의 많은 CEO들 지금의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플레이션 즉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예. 결국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잠시 멈춤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인하 기조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인플레이션이 과연 주가에 부정적이냐?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기거든요. 경기가 계속해서 견고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 경제가 지금같이 견고한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앞으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도 잠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전망이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과연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뭐 연준은 올해 점도표상에서 연말까지 한 1.5회, 예. 글로벌 IB들은 한 2회 정도 할 거다. 뭐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그렇죠. 중앙은행들 총재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냐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적인 즉 매파적인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보다 인하의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즉 매파적인 금리 인하 스탠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키일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는 아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하반기가 좀 더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예. 보는 이유는 자, 미국의 물가지수의 프로젝션, 즉 전망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좀 전에 다뤘던 것처럼 트럼프 인플레이션, 즉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차를 두고 미국의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조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미국의 CPI 지수가 한 6월 달, 그러니까 미국의 6월 달 CPI는 우리가 7월 달에 받아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 횟수와 타이밍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매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금 가격 대단합니다. 오늘은 또 2,970마저 돌파를 했는데 이 움직임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참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음. 하지만 올 한 해를 복귀해 봤을 때 뭐 훗날 다시 한번 재평가 받겠지만 포트폴리오상의 금은 일정 부분 지속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 금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를 복귀해 보면 알 것 같은데요.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대냐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대급부로 위험 자산으로 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해소될 거냐?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이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있는데요. 과연 금은 누가 사고 있는가라고 보면 선진 중앙은행보다 신흥국 중앙은행,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브릭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노란 그렇다면 색깔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신흥국들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예.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과거보다 즉 팬데믹 이후에 제가 음영 처리했던 이 노란색 부분이 예. 신흥시장국들의 중앙은행인데 금을 상당 부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금을 계속 사고 있는 신흥시장국들의 이런 추이 이 부분들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금의 가격은 그 누가 확실하게 상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글로벌 IB들도 계속해서 금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이제는 뭐 3,000달러가 아니라 뭐 3,200, 3,300까지 보고 있는 것 같고 끝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인하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3%입니다. 그렇죠. 25bp 기준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2022년 10월 이후에 2%대로 진입하는 것이고요. 자, 인하를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 모멘텀이 희석되고 있죠. 즉 경기 둔화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다반사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제스처를 취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난 1월 달에 시장의 기대와 달리 동결했던 근거가 하느니 뭐라 그랬냐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인하보다는 동결해야 된다라는 기조였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환율 시장, 즉 외환 시장이 어떨까요? 이전보다 불안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변동성, 이 볼러털리티는 이전에 비해서 안정되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가운데 시청자분들께서도 환율 시장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그럴 수 분들이 있죠. 분명 예. 있으실 거예요. 금통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 다만 소수 의견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두원 빈센트 글로벌 MFO 총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